류현진이 평균 자책점 순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류현진보다 4배가 넘는 계약으로 투수 중 몸값이 가장 비싼 뉴욕 양키스의 게리 콜이 템파베이전에서 무너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급상승했습니다. 5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면서 기존 1.78이었는데 2.26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그러면 류현진과 평균 자책점 차이도 0.36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죠. 아메리칸 리그는 순식간에 1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게리 콜이 무너진 건 천적 최지만을 상대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최지만은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되었다 보니 게리 콜은 경기 전 한시름을 놓았을 것입니다. 최지만이 게리 콜을 상대로 정규 시즌에서 7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현지에서는 게리 콜이 최지만을 고용을 해버리는 것이 자신의 성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유머도 나왔습니다. 게리 콜은 템파베이를 상대로 3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는 중 4회에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까지 류현진과 함께 유일한 한 자릿수 볼넷을 기록했는데 바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4회 선두타자에게 던진 회심의 1구는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었습니다. 삼진을 선언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그것도 100마일의 공이었는데 주심이 볼을 선언하면서 노아웃의 주자가 1루가 되었습니다. 게리 콜은 컨디션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 흔들리면서 다음 타자에게 2점 홈런을 맞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2실점 정도라 해도 7이닝까지라면 그래도 호투로 인정받을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회에도 4회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5회 선두타자에게 던진 회심의 공이 또 볼이 선언되면서 출루를 허용했습니다. 분명 빠지긴 했는데 전 상황에서 템파베이 투수는 완벽한 볼도 스트라이크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었죠. 그 덕분에 4회 노아웃 주자 2, 3루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리 콜에게만 너무 박했던 상황은 맞은 듯 합니다. 거기다 다음 타자 키마이어가 내야 땅볼을 쳤는데 그게 태그가 안 되면서 주자 1, 2루가 되었고 연속 2안타를 내주면서 3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게리 콜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었고 거기다 뉴욕 홈에서 경기가 펼쳐진 건데 참 야구 이래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은 최악의 환경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며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는데 게리 콜은 아무리 잘 던지려고 해도 주심이 편이 되어주지 못하면서 5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류현진에게도 이런 행운이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은 현재 평균 자책점이 리그에서 4위입니다. 볼티모어의 존 민즈가 1위가 되면서 1위와 평균 자책점은 0.057 차이. 이 정도면 뭐 경기에서 실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남은 경기가 20경기 정도 남았으니 시즌 마치고 어떻게 순위가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류현진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라는 보라스의 말이 확실히 틀리지 않은 듯 합니다. 류현진은 이제 휴스턴을 상대하면서 잭 그레인키와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의 말대로 류현진이 그레인키를 의식할 필요는 없죠. 류현진은 휴스턴 타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현재 휴스턴은 팀 타율이 1위입니다. 팀 타율이 2할 6푼 4리, 출루율이 2위, 장타율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거기다 좌완 상대팀 타율이 2할 8푼 4리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선수는 알투베와의 대결입니다. 알투베는 168cm의 작은 키로도 메이저리그를 점령하면서 최고의 이루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통산 타율이 3할 1푼 4리이고 2017년 리그 MVP, 4년 연속 올스타, 2019년에도 홈런도 31개를 때려낸 미친 선수입니다. 현재 삼성의 김성윤이란 선수가 163cm이면서도 홈런도 치고 레이저 송구를 보여주면서 각광받았는데 알투베가 실제로는 김성윤과 비슷한 키라고 합니다. 휴스턴은 최근 보스턴을 상대로도 4경기에서 3승 1패로 앞서며 특히 류현진과 두 번의 맞대결을 펼친 로드리게스를 상대로는 5회에만 6득점을 했습니다. 휴스턴도 1번부터 5번 타자까지만 경기를 하면 될 텐데 뭐 류현진도 처음 상대하는 팀이고 처음 상대하는 타자들인 만큼 여러분 아닙니다. 류현진이 휴스턴을 처음 상대하지만
우리 추억 속의 한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율리에스키 구리엘, 여러분 이 선수 기억하시나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서 한국과 쿠바의 맞대결에서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나섰고 9회 원아웃 상황까지 123구를 던지면서 2실점으로 대호투를 펼쳤을 때 이 구리엘과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리엘은 한국과의 대결 전까지 전 경기 안타를 쳤던 강타자였는데 류현진에게만 안타를 치지 못했고,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 류현진이 교체된 후 마무리 투수로 나왔던 정대현에게 병살타를 쳐주면서 한국의 드라마 같은 금메달을 선사해줍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구리엘이었죠. 13년 만의 맞대결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현재 방송에도 류현진과 구리엘의 대결로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한 당시 류현진의 업적을 소개한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겠죠. 캐나다전에서 9이닝 무실점 127개 투구의 완봉승, 쿠바와의 결승전에서 8과 3분의 1이닝 2실점 123구 승리 투수. 이게 바로 류현진이니까요. 류현진은 시즌 6승 4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전날 토론토가 멋지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팀의 사기도 더 올라있기 때문에 그레인키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레인키는 부진한 적도 있다가 최근 3경기에서 8이닝도 2번을 소화하고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토론토의 젊은 타선이 관록 있는 그레인키 속임수에 최대한 대응을 잘 해야 할 텐데요. 이미 한 달 전에 그레인키를 상대했고 5회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4실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시리즈에서는 토론토가 지금보다 선발 투수력이 더 안정되지 못해서 실점을 너무 많이 하면서 1승 2패가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류현진이 나오는 만큼 다르겠죠. 휴스턴은 시애틀의 기쿠치가 등판했을 때 무실점을 당한 경기 외에는 현재까지 무득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류현진이 보스턴에게 영봉패를 선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강타선을 상대로 무실점을 거둔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겠죠. 휴스턴 팀 자체가 위력이 있다고 하지만 2주 전 같은 지구 꼴찌팀인 텍사스에게 수입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임시 홈구장인 버팔로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CLM 필드에서 홈구장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엔 지난해와 다르게 홈 팬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좋은 투구를 해도 환호와 박수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경기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그걸 동료인 로비레이가 경험하면서 투 스트라이크 때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주는 것을 들으면서 아드레날린이 넘쳤다, 정말 재밌게 경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5경기 등판에서 2승 무패 2.1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7분 이 경기 함께 응원해 보시죠. 그리고 또 다른 희소식이 있는데요. 전날 김하성이 동료와 충돌로 사고를 당하고 검사 결과 뇌진탕은 아니라고 했지만 앞으로 경기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주목되었었는데 뉴욕 매치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다르비쉬의 승리를 도우며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르비쉬의 승리를 도운 건 타격에서가 아닙니다. 샌디에고는 4대3으로 앞선 9회 초 1점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 투수 멜란슨을 투입했는데, 하지만 멜란슨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면서 무사 1, 2루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다음 타자의 타구가 병살타 코스긴 했지만 마차도는 3루만 잡으면서 실점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1사 1, 2루 상황에 여전히 위기였는데 뉴욕 매츠 필라가 투수 쪽으로 향하는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 그 타구가 마운드를 맞고 굴절까지 됐는데 이때 김하성이 빠른 판단으로 위치를 잡았고 직접 2루를 밟으며 아웃시키고 이어서 깔끔한 1루 송구로 병살타를 만들면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미국 현지 중계방송은 김하성을 오늘의 명장면 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임팩트가 컸으면 17호 홈런을 기록한 타티스 주니어를 뽑지 않고 김하성을 뽑았겠습니까? 김하성도 매우 기뻐하고 동료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하성의 타율은 아쉽지만 팅글러 감독은 그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 그가 수비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자면 놀랍다는 표현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명백히 기대 이상이다. 유격수, 2루, 3루를 모두 잘 소화하고 있다. 타격도 발전하고 있다. 그도 노력하고 있다. 리그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조정해가고 있다. 파워도 있고 밀어치는 능력도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수비다. 수비 범위가 정말 넓다. 중앙 내야수로서 잘 움직이고 있다.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김하성이 올해에는 2할 3푼까지만 올려줘도 금년은 성공적인 해가 될 듯한데요. 이제 밀어치기도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그 밀어치기로 안타를 만들어낸 만큼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류현진과 김광현의 승전보를 기대해 보고요. 김하성의 활약까지. 양현종도 팀이 너무 부진하지만 제 몫을 꼭 해줌으로써 다시 선발로 나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파이팅!